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종 엘리프 있죠, 이쪽으로 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지도를 이제 좀 크게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세종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는 조금 위쪽이죠. 예, 그래서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가 조금, 여기 구시가지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뭐 원시가지 원도심 여기에 비해서는 조금 거리가 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먼 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여기 입주 예정으로 해서 나와 있었던 데 있죠. 예, 파밀리에, 저기 파밀리에, 리첸시아 파밀리에, 그리고 이제 세종 자이더시티도 마찬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꽤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꽤 괜찮지 않을까. 예, 평균 가점이 63점 나왔네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 30대 1, 40대 1 정도에서 나오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그럼 뭐 84에서 60대 1 나왔다 그러면은 멀고 안 멀고로 따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있었던 세종 자이더시티, 이곳은 좀 더 안쪽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좋잖아요. 자이. 예, 게다가 여기는 65점, 그리고 84 펜트죠. 아, 여기가 이제 펜트가 있어서 이제 조금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1237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멀다고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엘리프 세종이고요. 6-3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량이 좀 많습니다. 1035세대를 분양을 하는데, 일단 요번에는 일반적으로 해서 일반 분양 나가는 게 876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세대 수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계룡에서 진행을 하고 25년도 1월달에 입주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룡 리슈빌 브랜드죠. 예, 근데 이제 엘리프라고 해서 이제 세종에서는 따로 하나 뺀 것 같고, 가장 낮은 동이 3층,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동이 29층 나와 있는데 편차가 좀 크죠. 그거는 여기 보시면 돼요. 예, 여기 이렇게 해서 미음자로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예,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마다 이따구로 지어놨습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했던 거, 이제 요런 게 좀 층이 높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나머지 여기 좀 다른 걸로 표시할게요. 여기 407동, 6동, 5동, 3동, 408동 이제 네모난 거니까 이제 높은 거고, 그리고 이제 406 해서 이제 12, 13, 15, 16, 예,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 높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했었던 그 세종에서 했었던 거 있죠. 예, 자이더시티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 리첸시아 파밀리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네모난 거 길쭉한 거 이따위 식으로 해서, 예, 이따위로 만들어놨던 아마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예, 또 뭐 디자인 특화 우수 아파트가 여기에 또 적용이 된답시고 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불호죠, 불호.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뭐 공모전에서 우승했다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다들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고덕강일, 예, 거기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평판이 좀 안 좋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무조건 다 완판이죠. 예, 무조건 다 들어가죠. 왜냐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평당 1200만 원 해서 84 쪽으로 해서 나온 게 지금 5억이 되지 않습니다. 예, 참고로 여기 주변 시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주변에 이런 데는 지금 뭐 10억, 뭐 11억 이 정도까지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매매가 6억으로 나와 있네. 예, 잠깐만요. 요거 다시 한번 좀 보자면은, 예, 요 정도에서 나온 건 지금 뭐 9억, 10억 정도에서 가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10억이라고 해서 잡아주면은, 여기가 지금 5억이 안 된다 그러면은 50% 이상의 할인 분양 중이죠. 예, 분상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해밀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당히 좀 비쌉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 초, 중, 고, 유치원까지 해서 완전히, 예, 포위를 해갖고, 예, 초품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1, 2, 3가 다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검단 같은 데서나 좀 볼 수 있고, 검단에서도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데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군대 가고 그러면 이제 신교대가 안쪽에 있고 나머지 이제 일반 부대가 이제 쭉 둘러쳐져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신교대에서 타령을 해도 이제 많이 못 건너가 있고요. 이제 묻자고 한 소리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포위를 해놓기 때문에 여기 안에 녹지공간하고 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까지 있기 때문에 애들 학군이나 이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학교 가기는 진짜 편해질 것 같고 애들 성적만 걱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 필드 요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랑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세종 필드 골프장 조망을 보시려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북향이나 북서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랑은 상관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게 이제 남서양 쪽으로 해서 나가는 조망이랑 남동향 쪽으로 해서 나가는 조망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가는 요거 이제 다 막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옆으로 해서 비껴 나간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맞은편에도 어차피 리첸시아가 있기 때문에 다 가려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뭐 이렇게 해서 좀 나가긴 하겠습니다만 안쪽으로 나가는 동호수도 역시 다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해밀까지 해서 나가는 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라포르테 세종하고 여기 해밀마을하고 세대수가 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많이 배정이 되게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용지가 다 이렇게 역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리첸시아 파밀리아하고 이제 자이 얘네들이 이제 다 여기를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청사 용지가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종교시설 용지를 일부러 이쪽 안쪽으로 해서 배치를 했는데 요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단지 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데 위치하고 있다, 뭐 요런 데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데, 혐오 시설이 아닌 혐오 시설, 뭐 혐오까지는 아닌데 깊이 조금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서 안쪽으로 해서 밀어놓은 것은 좀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유치원 용지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학군에 대한 혜택은 최대한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녹지 공간이 있는데 사실 여기 같은 케이스는 녹지 공간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파트 공간하고 자리를 좀 바꿨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왜냐면 그래야 이제 요 아파트가 이제 서로 이 녹지 공간 안쪽에 끼고서 가시거리도 좀 확보를 하고 이러면 상당히 좋을 텐데 이제 그렇게는 안 돼 있어 갖고 이제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제 402동에서 뭐 401동에서 바라보는 조망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바로 701동이 이렇게 조금 가려지게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여기는 14층, 여기는 뭐 5층에서 7층 나와 있고, 여기는 뭐 조금 뭐 높은 11층도 있고 13층도 있고 그러는데, 자, 일단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니은자형 아파트가 이제 미음자형 아파트 나와 있는 거 이제 보시면서 좀 보자고요. 자, 일단 홈페이지 가서 이제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엘리프 세종에서 들어가면 이제 공공분양이 나와 있고 신이타가 나와 있고 있어 이제 두 가지가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공을 먼저 가서 보실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미음자형으로 해서 나온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길게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니은자형이라든지 해서 만들어진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이제 낮은 층, 이렇게 해서 이제 혼합형으로 해서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층에 걸리게 되면은 뭐 이 시야가 빵빵 터지니까 괜찮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냥 뭐 여기서는 층이 낮기 때문에 시야를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통합형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일단은 그래도 네모는 하나 치고 넘어가십시다. 통합형으로 해서 민간이 참여해서 공공이랑 같이 진행을 해서 손붙잡고 컨소시엄으로 만드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M4블럭 6-3,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지하 2층서부터 29층까지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최고 29층. 그리고 대지 면적은 56,000. 뭐 이 정도면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건폐율이 그래도 21%네. 아, 참 여기 낮은 건물들이 있으니까 21%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원래 일반 아파트처럼 정상적인 아파트처럼 높이에서 다 20층, 29층까지 올라갔으면 건폐율이 한 15%나 이 정도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상당히 널찍널찍하고 쾌적하고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179%짜리 용적률 나와 있고요. 자, 요번에 금액 공급하는 것은 00으로 해서 560개, 그리고 시니타로 해서 316개가 나옵니다. 근데 시니타는 다 4655 타입의 조그만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사람들이 많이 외면할 것 같은데, 근데 00에서 나가는 거는 74, 84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타입으로 해서 나가니까 괜찮을 것 같고, 게다가 고층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00으로 해서 진행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저층으로 해서 이 정도 59 타입도 조금 안 먹어 들어가는 타입인데, 여기서는 46이랑 55 타입이다 그러면은 애 낳고 살기가 좁다고 해서 이제 안 들어갈 타입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외면을 받았었는데, 신이타가 아니라 신혼 희망 고문타운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놀려먹고 했었는데, 더군다나 여기서 저층이야 그러면은 싫어하죠. 저번에도 좀 그렇게 될 것 같고, 대신에 단지 수는 조금 있으니까 여기 단지 내 상가들이죠, 이런 게 좀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괜찮게 될 것 같아요. 뭐 맛집이나 찻집, 뭐 커피숍, 예, 찻집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예, 좀 이런 거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미지 컷이니까 예,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고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예. 홈플러스, 예, 요거는 이제 거기까지 좀 내려가야 되고, 예, 상업시설이 좀 쇼핑하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뭐 대전으로 가네 어디로 가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러시는데, 조금 그렇긴 하다고 합니다. 예,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막 너무 댓글 이상하게 달지는 말아주세요. 예, 저도 여기 우리 아는 거래처도 있고 수강생도 있고 많아요. 예, 사람들 아시는 분들. 근데 예, 좀 그렇다고 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어, 세종청사랑은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좀 있는데 BRT 타고서는 뭐 이 정도면 아침에 뭐 한 15분이면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네. 산울중학교, 산울초, 그리고 이제 캠퍼스 고등학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중고 유치원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뭐 하여튼 뭐 그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면은 대충 이해는 되실 것 같고요. 단지 배치도 이게 좀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좀 감이 잘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높은 건물 애들이고 이제 미음자형 애들이죠. 예.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다 이해를 못하고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저는 많이 보니까 좀 괜찮은데, 아마 일반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것은 아마 일요일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 이거 다 코코블록으로 해서 만들어갖고 이거 다 화면 이렇게 막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니까 좀 보여질 것 같다, 이제 좀 이해가 된다 하시는데, 요거 이제 코코블록을 일요일날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근데 아이고 이거를 세대가 너무 커갖고 하여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간 되는 대로. 자, 이거 중요하죠. 북쪽이 1시 방향 뭐 또는 2시 방향으로 해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74, 84, 84B 빨간색이구나. 완전 빨간 거 요거 이제 55짜리고, 완전 빨간 거가 이제 여기 410동의 2호 라인, 예, 이쪽으로 해서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조망 여기서 길게 이쪽으로 예, 빵 터져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애들 방에서 조망 이렇게 되고, 애들 방에서 요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414동하고 411동이 이제 조금은 네, 그런데 411동하고 413동에 14동에 그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항상 봐야 됩니다. 11동하고 14동.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동호수 배치도 예,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 11동하고 14동, 11동이 29층이고 그럼 14동은 29층이고 똑같네. 그럼 이거 뒷동에서가 좀 가려지는데, 이거를 조금 엇갈려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여기에서 2호 라인 고층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414동에서의 2호 라인이 어차피 요 앞에 414동 자체가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망이 나간다고 하긴 조금 어렵네. 그러면 똑같은 84에 걸린다 할지라도 410동이나 요런 데 걸리게 되면은 좋은데, 414동이나 근데 411동에 걸리면은 이거 잘못하면 좀 그런데, 그죠? 차라리 이럴 때는 이제 3호 라인 84A로 해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로 좀 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조망이 다
남향 쪽으로 해서 다 피해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죠. 예. 이런 게 조금 문제예요, 항상. 예. 그리고 이제 404동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2호 라인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조망이 나갈 것 같아요. 이제 메인 조망 안방하고 거실에서. 근데 애들 방에서 많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하고 요 사이로 해서 각도가 이제 뻗어 나가야 되니까 조금은 아쉬워지는 거죠. 뭐 3호 라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4호 라인은 아무래도 이제 동향으로 해서 나가는 집이 아닐까 싶은데 4동하고 8동의 예, 높이도 역시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데는 일단은 뭐 410동, 예. 그리고 이제 411동 같은 경우는 3호 라인 84 A가 이제 조금 걸 거고, 호수에 따라서 같은 층이라도 이제 이게 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414동은 뭐 다 좋다고 해서 보시면은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데는 어차피 이제 층이 조금 낮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원래 이제 요거 동호수 배치표 하고 단지 배치도 하고 예, 평면도 하고 뭐 분양가는 이제 숫자니까 예, 그냥 메모하시면 되고, 요런 거를 좀 다 같이 동시에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거 408동하고 404동 요것도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예. 408동, 404동. 408동, 예, 404동이 이제 29층이고 408동이 29층이고 뭐 그러면 뭐 그렇죠. 409동이 이제 25층이네. 409동이 요게 이제 층이 조금 낮구나. 뭐 요런 데는 26층, 29층. 401동도 층이 높네. 그리고 이제 뭐 407동은 뭐 10층까지 나와 있고, 이런 데는 뭐 5층까지 나와 있고, 파란색이니까 요거 이제 신이타, 네, 신호희망타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신호희망타운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조금 낮은 쪽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좀 많죠. 여기에 평면도상으로 해서 보면 이제 요런 데 걸리게 될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 많고, 그래도 나는 55A나 B로 해갖고 요런데 아니면은 뭐 이렇게 12층 뭐 13층 예, 이런 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확률이 뭐 46A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파란색이니까 좀 그렇고, 55A나 B로 해서 들어간다면은 확률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만만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또 요런데 401동에 고층에 있는 데를 들어갔지만은 저층으로 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은 뭐 요런 또 다른 동호수에 또 낮은 층에 또 가려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야 이거 55B로 해서 좀 들어간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55A는 좀 요런 데 걸릴 가능성이 많고, 고층 건물에 있는 건 아무래도 55B가 좀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55A도 이제 여기 쪽에 있기는 있는데 뭐 아무래도 확률 게임이죠. 물량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물량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55B도 있기 때문에 고층에 들어가는 게 좀 더 하나라도 더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55A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물량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55A는 63세대, 55B는 210세대, 201세대, 예,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무조건 나는 고층에 걸릴 거야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지죠. 401동도 여기야? 그러면은 410동도 여기서, 이게 401동이 아까 몇 층이랬다고? 29층이었던 것 같은데. 이 나이 먹으니까 이게 방금 보고도 이게 까먹는다니까. 29층 이러면 이것도 조금 그런데, 야 이렇게 되면은 네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니은자이기 때문에 이거 좀 저층 아니야 했는데 이것도 예, 고층이네요. 니은자도 고층.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3, 5, 6동 예, 이런 데도 다 요런 데가 다 저층이지, 요런 데 니은 401동, 2동 이런 데는 그냥 다 예, 그런 겁니다. 예. 405동은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한번 잠깐 봐볼까? 405동. 405동은 뭐 12층까지 가니까 뭐 403동이랑 405동 12, 13. 야 이거 조금 애매하다. 404동에서도 이거 잘못하면 조망이 안 터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냐하면은 앞쪽으로 조망이 이 정도 나간다 할지라도 예, 이렇게 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 조망에서 이제 여기가 402동이 이만큼이 또 가려져 버리니까, 참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행복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2동 3동 사이로, 야
그러면 조망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해서 된다고 봐야 되네. 조망 각도가. 조망 각도가 이제 요 사인펜으로 이제 그려보면은 요렇게 예, 요 정도에서 이렇게 조망이 나가는 거. 예.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가 이제 각도가 있으니까 옛날에 지었을 때 고덕강일 풍경차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렇게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자이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번에는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시야를 90도 이상 많이 가려지게 되는 케이스가 좀 나오는데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도수 배치도만 가지고 단지 배치도만 가지고 내가 이걸 20분을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 평면도는 제가 다음 편에 다시 하나 또 따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거랑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 관계상 예, 런닝 타임이 좀 길면 안 되니까 요거 일단 이렇게 해서 끊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세대 정보 있죠? 예, 요거 모델하우스 요거 평면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속편도 기대해 주세요. 빠이빠이.